황혼의 핀 용기. 50년 결혼 생활의 끝과 새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 특별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마음속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사람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내린 한 가지 결정에 대해 말입니다. 21살 꿈 많던 시절. 1973년 봄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보다 결혼이 훨씬 이른 나이였죠. 남편은 2살 위에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연립주택 반지하였지만 그 안에서 함께 꾸며가는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이었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의 그 벅찬 기쁨, 아이 옷을 함께 사러 나갔던 그 설레던 오후들. 여보, 우리 아이 참 예쁘다. 당신 닮아서 참 예뻐. 남편의 그런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남편은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조용한 거리감의 시작. 남편은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목말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첫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그래. 끝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 종일 얼마나 설레었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까지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더 바빠졌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이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어요. 응, 고생했어.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지만 함께 걱정해주거나 품에 안아주지는 않았죠. 아이가 아픈 건지 제가 힘든 건지 묻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키운 새 아이, 혼자 견뎌낸 세월. 아이들 학부모 상담날, 운동회, 졸업식, 모든 자리에 저 혼자 갔어요.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죠.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빠가 바빠서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남편은 회식이라며 전화도 받지 않았죠. 새벽 3시까지 혼자 아이를 달래고 집에 와서도 남편에게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고생했네. 다음날 아침 남편이 건넨 말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건, 그리고 동시에 혼자구나라는 외로움도 함께 자리 잡았죠. 대화가 사라진 집.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쁘고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와서는 TV만 보다가 잠들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얼마나 조용한지 문득 깨달았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별일 없었어. 저는 오늘 응.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 있게 듣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적인 대답만 있을 뿐이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말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의 53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배웅하고 하루가 다 지나도록 남편은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내 생일이었는데. 그제야 남편이 미안해라고 했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더 서러웠어요.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나?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이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는 누구인가? 김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정작 저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외롭고 허무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가 준 깨달음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오랜 친구 영숙이와 차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순이야, 나 이혼했어. 깜짝 놀랐죠.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하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그 친구의 표정이 의외로 밝아 보였어요. 슬프거나 힘들어 보이지 않았죠. 후회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야. 순이야, 너는 어때? 행복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영숙이의 밝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나도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용기를 내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10c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 같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어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놀라긴 했지만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길지 않은 대화 끝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였죠. 자녀들에게 전한 이야기,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첫째에게 먼저 전화를 했죠.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한동안 조용하더니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둘째, 셋째에게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놀랐지만 제 마음을 천천히 설명하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었죠. 법원에서의 마지막 절차. 협의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을 때 손이 많이 떨렸어요. 50년 가까운 세월을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끝났구나. 슬프기보다는 해방감 같은 게 들었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당신도 나도 고생했어.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였죠. 새로운 아침. 이혼 후 첫날 아침 혼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 혼자만 챙기면 되는 거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자유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미뤄뒀던 서예도 다시 시작했어요. 혼자 부산 여행도 다녀왔죠.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맘대로 떠난 여행이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혼자 아프면 챙겨줄 사람이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더 큰 건 자유롭다는 느낌이에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언니 용기 있으시네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요.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행복한 선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라면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혼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황혼이라고 해서 어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황혼 속에서도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